안녕하세요. 세이프뉴스 김수민입니다. 앞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나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 등 다중 이용시설은 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경보 발령과 수색 등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종 아동이 발생하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종 아동 조기 발견 지침에 따라 경보 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상 다중 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해 시행됩니다. 이에 따르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및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 축제장, 도시철도 역사, 5천 제곱미터 이상 버스 및 공항 항만터미널,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 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 경마장, 경륜 및 경정장 등이 조치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들 시설이 조기 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를 위한 교육 훈련 등이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로 임금을 4개월 이상 체불하면 사업주가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과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 여력이 있거나 도산 및 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해당합니다.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 임금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임금 체불 자료를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임금 체불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부문 발주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사법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하면 50%를 감면해주되 2년간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 처리하게 됩니다. 순환자원거래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폐자원에 대한 유통 지원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현재 운영 중인 순환자원거래소에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 검색, 유통 지원 서비스, 전자 입찰 시스템 등의 신규 기능을 대폭 확대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 검색은 폐자원에 대한 종류, 지역, 발생, 처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지리정보와 연계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 검색이 편리하게 최적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찾아주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입된 유통 지원은 무료로 최적의 거래 대상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보가 부족해 폐자원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사업장과 재활용 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적의 거래 조건을 제시한 사업장끼리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가의 운반 비용 때문에 소량의 폐자원을 배출할 경우 처리업체가 수거를 꺼리는 사례가 많아 대다수의 소량 폐자원 배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유통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환자원 거래소의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강화와 서비스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6월에 출시된 순환자원거래소 스마트 앱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물품 등록과 구매가 가능해졌고 실시간 알림 기능 등 사용자의 편의성도 추가됐습니다.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음식 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 이후 조사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사전조사로 전면 대체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2015년부터 학교 급식 재료 안전성 조사를 사후조사에서 사전조사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2018년부터 사전조사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지원센터와 공급업체에 대한 음식재료 납품 이후 조사가 작년 5,064건에서 올해 2,400건으로 크게 줄고 조사 대상 건수는 작년 3,180건에서 올해 5,100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농식품부와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한 농산물 생산자 정보를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기관과 학교 급식지원센터 등에 제공키로 했습니다. 또 2단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 안전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현재 마련 중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를 내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해 및 하자 음식 재료를 납품한 부적합한 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상반기 항공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5.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해 국제구간을 운항하는 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6.4%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국내 구간도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중국 국적 항공기의 통과 비행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영공통과 교통량도 9.2%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고유가 사태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 연평균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관계기관 교통량을 살펴보면 국제선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이 지난해 동기 대비 4.8% 증가했으며 제주공항도 국내외 여행 수요 증가로 8.8%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 방면 항공 수요 증가 등이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항공교통량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하늘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물동량을 분석해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수정해 고부가 가치 종합물류 항만 경쟁력을 높이고 화물 수요에 맞게 항만 기능을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화물 수요에 맞게 항만 기능을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항만 기본 계획에는 항만 시설의 공급 규모와 개발 시기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 제3차 항만 기본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항만법에 따라 항만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기본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관련 업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말 고시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수산안전요원과 같이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인수기피 등으로 보험가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그동안 보험료가 저렴해 영업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 인수를 기피해왔습니다. 안전관리 종사자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한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수상안전요원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 소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단체보험 등에 가입한 수상안전요원은 10개 기관 및 자치단체 소속 594명으로 전체 인원의 6.1%에 불과했습니다. 수상안전요원의 근무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가입기간이 짧고
보험료도 저렴해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 인수를 기피해온 게 사실입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에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 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 가입 절차 안내를 활성화하고 다수의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인수하도록 보험 가입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중심의 숙련 인력 양성과 청년 취업을 위해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통합한 5년 과정의 고등 전문대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먼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110에서 130% 이상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방침입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산단 인근 지역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통합한 5년 과정의 고등 전문대를 신설합니다. 여성의 경우 10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과 사내복지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도 월 1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건당국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40개 응급실이 마련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143명의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야외 근로자 및 만성질환자, 어린이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도한 음주는 탈수 유발 및 체온 조절 충주의 기능을 둔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또는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폭염 대응 건강관리 사업 안내를 시달하고 온열질환 응급조치, 폭염 대비 건강수칙 등 홍보자료 및 동영상을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김수민입니다. 요즘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다고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인데요. 사실 안전이란 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챙기기보다 미리 생활화되어야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아이 또는 어른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교육을 받고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보람의 안전체험관에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여기 가서 얼굴 낮춰서 안전하게. 우리 보람의 안전체험관은요 2016년도 5월달에 개관이 됐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자연재난 체험과 인적재난 체험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연재난 체험에는 지진과 태풍이 있고 인적재난 체험에는 화재와 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재난 체험에는 우리 첫 번째 지진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 지진에는 작은 소체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내 지진 체험, 두 번째로 붕괴 탈출 체험,
마지막으로 실외 지진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태풍 체험관에서는 바람 또는 비바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바람 체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을 하시기 위해서는 중학생 이상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화재 체험관이 있습니다. 인적 재난 체험 코스 첫 번째로 화재 체험, 두 번째로 교통 체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 화재 체험에서는요, 우리 노래방, 소화기 체험, 다음에 노래방 대피 체험, 마지막으로 완강기 시범이 있고요. 우리 교통 체험관은요, 버스 체험과 지하철 체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뭐 재난 대응 훈련이나 소방 훈련을 하는데 좀 어디까지나 좀 형식적인 게 있고 또 이런 체험 시설을 직접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 좀 실질적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지진, 태풍 이런 거 처음 해봤는데 실제로 저도 살면서 그런 좀 센 바람이나 이런 땅의 흔들림을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체험시설을 와서 한번 해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런 위험한 순간에 이렇게 질서 있게 또 그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이렇게 대피하는 것이 좀 훈련이 되는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부쩍 높아졌는데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시민이 98%라고 합니다. 그만큼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재난이라는 막연한 상황에 대처하는 체험은 둘도 없는 안전교육인 것 같습니다.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매해 증가하고 있어 호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호우 피해.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유사, 매미, 나리.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태풍은 더 크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일어나는 인명과 재산 피해도 예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태풍에 대비하는 국민 행동 요령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태풍은 지구의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태양열을 더 받아 생기는 지구의 열적 불균형을 없애고자 저 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기상현상입니다.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은 발생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북중미에서는 허리케인, 인도양에선 사이클론, 북태평양에서는 태풍으로 불립니다.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은 대부분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주로 7, 8월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축이 북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주로 7, 8월에 많은 태풍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해에 3개 정도의 태풍이 올라오는데 8월, 7월, 9월 순으로 전체의 약 90%가 내습합니다. 태풍주의보는 풍속 14m, 파고가 3m를 초과할 때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고 태풍 경보는 풍속 17m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는 각각 5조여 원, 4조여 원 등의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올 때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십시오. 둘째, 하천변 상습 범람과 침수지역, 산사태나 감전사고 위험지역,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위험지역을 사전에 알아두고 피해야 합니다. 셋째,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은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걸어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계곡이나 하천의 야영 행락객들은 높은 지대로 피신해야 합니다. 이때 계곡은 물살이 거세므로 절대 건너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나 송전철탑 등의 설비가 고장나거나 넘어지는 위험 요인이 발생했다면 119 및 시군구청에 즉시 연락해 인명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호우는 줄기차게 내리는 크고 많은 비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으로 예측될 때는 호우주의보를, 150mm 이상으로 예측될 때는 호우경보를 발령합니다. 오호츠크 기단의 찬 공기와 북태평양 기단의 더운 공기가 만나 서로 밀고 당기며 넓은 구역에 비를 뿌리는 장마 전선이 형성됩니다. 또한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북태평양 기단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충돌해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좁은 지역의 천둥, 번개와 함께 집중적으로 많은 비를 뿌리게 됩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의 하나인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여러 지점 또는 한 지점의 호우가 끝나면 다른 지점에 연이어 집중호우가 내리는 현상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 간의 세력 다툼이 그 원인이 됩니다. 급격한 상승 기류로 형성된 구름은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며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집중적으로 뿌리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573명으로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약 48%를 차지합니다. 자연재해 피해액은 연평균 2조 1천억 원을 웃돌고 있으며 이 중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연평균 6,200억 원을 차지합니다. 이는 전체 피해액의 3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호우 피해 위험 지역으로는 집중호우 시 물이 불어나 한꺼번에 쏟아져 흐르는 상류 급경사 계곡, 작은 하천이지만 범람이 쉬운 지역,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사면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하천변의 제방 높이보다 낮은 지역, 지대가 낮아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그리고 건물의 지하층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인 호우 피해 사례로는 지난 2006년 7월 경기도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조령천 제방이 붕괴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100여 가구가 침수되고 인근 농경지에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강원도 인제군에 일주일 동안 총 474mm의 집중호우가 내려 1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9,20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호우가 예상될 때에는 상류 급경사 계곡으로 집중호우 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역에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천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대형 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집안이나 공사 관련 도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일반인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삼가야 합니다. 보행 중에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선반이나 장롱 위 등 안전한 장소로 미리 옮겨둡니다.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은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히 닫아둬야 합니다. 호우로 인해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철저하게 내린 후 대피해야 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층에 있는 주민은 신속히 대피합니다. 먼저 파손된 상하수도나 축대, 도로가 있으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니다. 물에 잠겼던 집안에는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환기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관 시설은 관계기관에 신고해 전문가의 지시를 따릅니다. 도시의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주민은 호우가 예상될 경우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차단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집안의 물건 중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높은 선반이나 장롱 위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둡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 배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호우 발생 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해안 지역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낙석 위험이 있는 위험한 비탈면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람한 물이 도로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 운행을 삼가야 합니다. 호우가 예상될 경우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 어구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호우가 예상되거나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중호우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수욕장 인근의 경우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우.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불러오는데요. 미리 대처하는 지혜와 노력만이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건조대는 꽉 찼는데 어머 빨래가 남았다고요? 짤깍 붙이면 유리창에 건조대가 뚝딱 남은 빨래 다 넣으세요. 방문에 짤깍 많은 빨래도 걱정 없이 행주 넣을 곳이 마땅치 않나요? 싱크대 좁은 공간에도 짤깍 행주 수세미 고무장갑 청결 건조 물 흐르는 신발 손빨래한 걸레도 욕실에서 바로 빨아 넣는 편리함 수건 선반으로도 오케이 전용 양말거리가 있어 일주일치 양말 속옷 건조도 편리하게 유리창, 방문, 욕실벽, 주방, 세탁실까지 특허받은 기술력 업그레이드 파워압 퀵 버튼이 장착 초강력 3중 흡착 시스템으로
1단계 앞차, 2단계 진공, 3단계 마무리 지지대까지 무거운 볼링공도 10kg의 아령도 큰 가구도 번쩍 들어올리는 압착력 한편 원터치 방식으로 붙이기 쉽고 떼기 편하고 거기다 겨울철 건조한 실내 자연가습 효과로 아이들 건강도 방긋방긋 바둑이 뉴스파이더 다용도 건조대 발명 특허 획득 기념 가격 파괴전 베란다 거실 등 넓은 공간에 좋은 대형 1종 주방 욕실 등 틈새 공간에 좋은 중형 1종 탈부착이 가능한 양말거리 4개 나사 12개를 드리는 가격 29,900원 29,900원 잠깐 딱 만원만 더 내시면 1+1 한 세트 더 거기다 주방 공간을 확 넓혀드리는 바둑이 스테인리스 싱크롤 하나 더 이 모두를 39,900원 39,900원에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